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노원 FM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제 257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2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수가 3일이나 짧은 달인데 짧아서 좋은 걸까요? 아님 섭섭할까요? 혹시 급여 생활자가 좋아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급여 생활자가 아닌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계신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조용필입니다. 본명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를 하시라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 생활자는 아니고 네. 자유로운 영혼은 아닙니다. 발부둥 치고 있는 자유 생활자입니다. 네, 그 정도로 본명임을 강조하셨어요. 예. 지금 합정동에서 오셨나요? 예, 마음도. 예,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조용필이라는 본명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갑고 어떤 분일까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본명을 가지고 살아오시면서 겪은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것들. 양쪽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전국에 뭐 조용필 씨가 뭐 200명 이상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알고 많아요? 있는데, 예. 뭐랄까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막 뜰 때니까 그분 그늘에 묻혀서 손해 보는 기분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도 하고 있고 이러되는데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면은 거의 끝까지 내려가야 제 이름이 겨우 나올 아 정말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용필의 여행, 조용필의 자동차 여행 뭐 이런 거 쳐줘야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오랫동안 이렇게 겪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늘 제가 힘든 게 상대방은 저를 이름이 특이하니까 잘 기억하는데 저는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조용필 씨 오랜만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누구시더라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럴 땐 굉장히 결례이면서 또 굉장히 안타깝게도 참 제가 이름이 가지는 핸디캡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말고는 별로 따뜻하게 나는 나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그래서 덕분 일은 없으세요? 덕분 일 해외 나갈 때 특히 네. 가까운 일본 쪽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참 막 젊었을 때 많이 뜰 때 제가 젊은 시절에 일본 가면은 그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보고 조용필 그 사람들도 얼굴 보고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름만 보고 그래 내가 조용필이다 이러면은 막 반색을 하고 사인해달라는 친구들도 어머, 있었고 난 또 일본 업무적으로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홋카이도 어디선가는 저녁에 이제 다츠노미라 그러죠. 선술집에서 먹는데 그냥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조용필이다 그러니까 아우 막 발칵 뒤집어져서 노래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하라고 그러더라고. 뭐 못할 거 없죠. 그냥 뭐 어머. 앞에 나가서 노래도 하고. 진짜? 예, 그래도 공짜로 맥주도 많이 얻어먹고 어머.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거짓말한 거 없어요. 제가 저는 제 이름이 조용필이니까. 네, 그럼요. 아, 뭐 내가 남이 시킨 거지 내가 잘하는 그렇죠.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예. 나쁜 일보다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진짜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와 계속 그래서 하다가 지쳐서 그만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여행 아니면 여행가 뭐 여행 작가 이런 걸 쳐줘야 예. 같이 뜨는 거군요. 그냥 단순히 여행 조용필 여행만 치면은 항상 그 여행을 떠나요 그 노래만 나옵니다.
아유, 그렇구나. 아, 그렇네요. 그러면 여행 작가, 자동차 여행 이런 거 쳐줘야 되겠네, 또. 아유,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기 대본에 초대 손님, 조용필 여행가, 여행 작가, 여행 사업가, 나무 작가, 명강사 막 이렇게 등등등 썼어요.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어떤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뭐 기본적으로 뭐 여행 작가는 뭐 제가 한국 여행 작가 협회의 정식 회원이고, 회원이시고, 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여행가라고 하는 게 호칭에서는 그나마 좀 부담 없고 여행가 안에는 뭐 탐험가라는 것도 있고 개척자도 여행가고 백업원들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 있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생 자체도 여행이니까. 그렇죠. 인생 자체가 여행이다. 하여튼 여행을 위해서 타고나신 것 같아, 선생님. 아닙니다. 그 책 소개 제가 할게요. 우선은 이게 작년도에 나왔죠. 네,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네. 2024년도 여행을 여행하다. 왜 키르기스스탄인가? 글 사진 조용필. 결국은 대자연. 결국은 키르기스스탄. 제가 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년 말에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역사서, 자연서, 뭐 기록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도 아쉽지 않은 그런 훌륭한 책을 만드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페이지가 상당히 두꺼워요. 한 320쪽 돼요. 그래서 상당히 책이 무게감도 있고 그만한 가치를 가진 책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읽었는데 작가님은 이걸 안 쓰실 수가 없죠. 키르기스스탄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올인을 하다시피 할 정도니 네. 책 내용이 정말 역사가 수준의 책이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떠세요? 이 책을 내시고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책은 사실은 이제 몇 건째 책인데 책을 낼 때는 늘 이래 부끄럽고 뭐라 그럴까 숨고 싶은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자신 있게 탁 내놔야 되는데 늘 모자라는 거 알고 있고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왜 키르기스탄인 게 이 책은 사실은 저작년에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있다가 뭐 사진도 전부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래 되는데 우선 만들게 된 동기가 제가 키르기스탄을 좋아하는 거 키르기스탄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 젊은 시절을 보고 길 가다가도 뭐 이래 단순하게 예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눈이 마주쳤을 때 팍피 꼽히는 그런 상태가 있듯이 아까 여행가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많이 다녔습니다. 한 100개국 이상을 다녔는데 많이 다녀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멋졌냐, 어디가 좋았냐, 어디가 살고 싶냐 이랬을 때 저는 유라시아에서는 단연코 키르기스탄이에요. 제일 좋더라고요. 유라시아만? 뭐 전 세계로 치면은 뭐 비슷한 데는 있는데 네. 뭐 전 세계로 쳐도 이 키르기스탄이 제일 와닿지요. 가깝고 어떤 민족성이라든가 물론 다른 민족이지만 외모로도 좀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사람들도 편하고 이래서 키르기스탄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을 꼽히니까 자꾸 다시 가게 되고 뭐 지나다니면서도 또 다시 들르게 되고 제 여행 패턴이 사실은 제가 외국으로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늘 배를 타서 자동차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뭐 유라시아로 갔다 왔고 또 늘 자동차로 뭐 유럽을 갔다가 거기서 브라질로 차를 보내서 브라질에서 찾아서 남미 내려갔다가 뭐 세계를 돌고 오고 이런 상황으로 자동차 여행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동차 여행의 특징이 뭐 물론 비용도 조금 더 들고 이렇지만 다시 또 반대로 비용을 아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덜 들 것 같은데요? 덜 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뭐 움직이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여행의 제일 큰 장점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좋으니까 또 다시 가게 되고 또 다시 그쪽을 거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내가 왜 키르기스탄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럼 키르기스탄을 여행을 하라. 여행사를 차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와닿는데 당장은 못하고 뭐 한 2년 만에 그걸 결국은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시고 또 키르기스탄도 2, 3년 전부터 다녔는데 가보니까 다들 이래 불만 가진 사람 한 분도 없고 다들 만족하시고 너무 너무 행복했죠. 좋아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해드리니까 이거는 내가 업으로 해도 되겠구나. 저도 이제 뭐 적은 나이라고는 이제 못할 나이가 돼버리니까 그런 뭐 라이선스 내고 허가업이니까 여행업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이 키르기스탄 여행도 제일 큰 단점이 이제 계절 상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울은 눈이 많은 지방이고 키르기스탄이 스탄이니까 어디 뭐 중앙아시아 어디 있겠지 이래는 아시는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걸 집어낼 수 있는 분들은 뭐 사실은 드물어요. 그렇죠. 이게 이 나라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북쪽에, 그다음 타지키스탄의 북쪽에, 우즈베키스탄의 동쪽에, 카자흐스탄의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아, 이렇게 둘러싸여 있군요. 네, 그 나라들의 뺑둘러싸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안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국내에 2,000여 개의 호수가 있고 어떤 분은 뭐 1,953개다. 다시 하려보도 못한 거고. 호수가 많으면은 일단 아름답죠. 그렇죠. 그다음에 산악국가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지금 구글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2,750m예요. 국토 와, 평균 해발이. 우리 백두산보다 높잖아요. 조금 높죠. 예, 2744니까. 예, 그보다 조금 높은 나라니까 얼마나 산악지 되겠습니까? 얼마나 험준하겠습니까? 국토의 94%가 해발 1,000m가 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가 있을 때 몰라서 못 느껴요, 그런 거. 예. 고지대라는 거 별로 못 느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일 낮은 데가 이제 해발 700m 선인데 해발 700m면 돼도 우리 저기 청계산 정상이 760m. 대관령이 아마 800m 그 정도 예. 될걸요? 대관령 그 수준이. 대관령은 우리가 이제 전체 국토가 낮으니까 밑에서 네네. 이제 위로 오르다 보는데 그 나라에서 가면은 뭐 800, 700은 저 밑에 평지 완전 꺼져 있구나 평지. 이래 느낄 정도거든. 그만큼 산악 국가니까 접근성이 나쁩니다. 접근성이 맞아요. 나쁘다는 말은 또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럽도 다녀보고 뭐 프랑스 가면 파리 가면 에펠탑 뭐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가면 콜레세움 딱 스페인 가면 뭐 바르셀로나 성당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인공물인데 볼 때는 와 그러고 대단하다 정말 야 신비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남는 거는 뭐 제 경험입니다만 저는 남는 게 늘 이 대자연밖에 없더라고요. 그때가 그 대자연이 그립고 대자연 호수나 바다나 뭐 절벽이나 낭떠러지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데 그런 대자연들이 이 키르기스탄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왜 키르기스탄인가 그 많은 나라를 제쳐놓고 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제목을.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은 작가님의 인생, 예. 예, 롤러코스터 같은 삶. 저 그거 읽으면서 좀 진짜 눈물 흘렸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일 수가 있을까? 이걸 다 극복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제 책임이고 제가 뭐 일관성 있게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실수도 잦고 네. 판단 미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으셨지만 그 여행기도 키르기스탄 첫 입국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맨 끝에 예. 고생을 해야 남는다고. 모든 여행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뭐 집을 났으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네. 저는 그 말에 참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일부러 그래요? 사서 하는 고생도 있는데 뭐 우리 속담에 재밌는 말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 그렇죠. 젊어서 고생 사서 할 필요 없어요. 고생하면 힘들어요. 그러게. 근데 뭐 여행이라는 게 각본이 딱 있어서 그 각본대로만 쭉쭉쭉 잘 진행이 되면은 저는 아마 재미없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 하는 스타일로 뭐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여행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패키지로 가는 패키지. 여행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자유여행, 배낭여행
그런 여행들은 각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가서 뭐 부딪히고 같이 섞이고 이게 그게 다 경험이 남고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어제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제 페이스북 친구입니다만은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럼 요즘에 뭐 번역하면 다 나오니까 그 친구는 내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그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아르헨티나 갔을 때 거기 아르헨티나 중부지방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부속이 깨져 버렸어요. 그 냉각 펌프가 깨졌는데 그때 알게 된 사람이에요? 예, 참 그게 인연이지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고장의 원인을 아니까 부속을 바꾸면 되는데 부속을 바꾸는 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수를 해 와야 되는데 그게 공수하는데 거기는 오는데 8시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쩔쩔매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염치불구하고 갔으면 차는 자기 공장에 세워놓고 그럼 올 때까지 놀자 이러는데 뭐 잘 놀았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때 쫄쫄 따라다니는 꼬맹이가 지금 뭐 숙녀가 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일주일 있으면서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는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10,000원어치 소고기를 사면은 그때 우리 세 식구가 갖고 또 조카도 붙었는데 4명이 붙었어요. 4명이 소고기 10,000원어치를 다 못 먹어요. 어머 세상에. 구워 먹고 뭐 이렇게 그들 소금하고 그 요리 방법이 구워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초대받아 있으면서 맛있는 거 계속 이래 고기만 맨날 구워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사람이 이제 차에 좀 가자 아침에 이래가 차에 가서 짐 실는 것 중에 양념류를 챙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양파하고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몇 가지 꺼내 오고 감자는 세계어디 가도 다 있으니까 감자 그다음에 무가 없으니까 뭐 그 무슨 마스콘인가 뭔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쪽 요리해서 뭐 파 닮은 것도 있고 이래 되는데 그걸 집사람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갈비찜을 했어요. 안장 같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양념 설탕은 또 거기 있는 거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이 뭐 우리 입맛에는 영 안 맞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갈비인데 갈비찜인데 여행 중에는 맛있잖아요 다. 그것도 이제 매일 고기만 먹으면은 근데 그 집 아가씨 3명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갈비, 그 엉터리 갈비찜. 이제 한국 음식 자랑도 하고 그런데 항상 겁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행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겁을 안 내면 되고 내가 이기면 되고 이기기 위하려고 하면 뭐 대처해내면 되니까 그러면 그건데 침착하게 즐기면 됩니다. 언젠가는 시간은 지나가고 그거 말고 콜롬비아에서도 고생을 좀 하고 많이 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우리 몽골리아 스탄 국가들에서는 사고가 나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2년도에도 차가 한번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행이 좀 있어서 차가 7대가 갔었는데 제 차가 결국은 이제 연식도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에 경유가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 안 좋은 경유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쪽에 이제 흡기 관계 이쪽에서 좀 민감하니까 질이 안 좋은 그 자꾸 기름 계기를 바꿔도 결국 탈이 생기는 거 가다가 멈추고 엑셀레터를 밟아도 차가 안 나가고 이래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전혀 걱정은 말도 안 통하고 이래도 와서 자기들이 와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런 나는 뭐 손짓 발짓으로 그냥 저기 안 좋다 이래 하니까 결국 저것들이 견인차 불러가지고 와서 수리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이 많아서 그래. 정도 많고 또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게 저게 한 10년 전부터 뭐 몸에 와닿도록 그걸 느끼는데 우리 고려인들 영향도 있죠. 그 영향도 크고 그 정도로 우리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한국에 대해 가지고 엄청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는 왜 키르기스탄인가 이런 더하죠. 안에 우리 고려인들도 많이 나와 있죠. 또 제가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시민단체 활동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단법인 어떤 모 단체에서 이제 고려인들 위한 그 단체에서 일하면서 고려인들하고 활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기 모스크바에 있던 고려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자동차로 아버지 모국에 가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우즈베키스탄 거쳐서 오면서 그 아마 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MBC에 까레이스키 150년 만에 귀환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분들이 연해주 하산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나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백두산 갔다가 평양 갔다가 판문점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그게 가능했어요? 그쪽 러시아 대통령이나 뭐 알김들이 있었으니까 그 판문점에 대기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국내에 이래 했었는데 그 행사가 이제 당시 집권청에서 저런 걸 왜 하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후에 2019년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통과한 거네요. 예, 그 사람들은 북한 통과해서 판문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후에 2019년도에 다시 그걸 하게 되었어요. 그네들하고. 그래서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준비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모스크바에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도 뭐 60일 넘도록 그 26,000km를 달려서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거쳐서 몽골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중국,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무대를 다 지금 휩쓸으셨잖아요. 자동차로. 이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요즘은 네. 좀 붐이라면 그렇고 네네. 조금 그래도 아직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길을 다 어디 구글 지도로 가요? 그렇죠. 구글 지도도 있고 뭐 그렇죠. 구글하고 저는 쓰는 앱이 이제 맵스미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하고 관계없이 유생에서 바로 받는 거라서 무료고. 아, 무료고. 예. 그런 앱이 뭐예요? 앱 이름이? 맵스미. 맵스미. 예. 여기서도 자주 쓰는데 그건 뭐 물론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어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만큼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목적지 이걸 목적지나 뭐 또 한글 버전 다 나오니까 되고 이런데 단 이제 불편한 게 사전에 그 각 가고자 하는 나라에 다운을 다 받아야 돼 지도들을. 근데 그거는 뭐 우리야 뭐 와이파이 어디 가도 다 되니까 네. 받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또 맵스미 또 재미있는 게 저는 국내에서 쓸 때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 집이 제주도이니까 네네. 딸 때 비행기 안에서도 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뭐 한숨 잠깐 졸다 일어나가 어디쯤 왔을까 밖에 창가에 앉으면 보는 것도 재밌는데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 이제 그걸 켜면은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가 뭐 광주 위다 여기 강진쯤 왔겠다 이게 다 나타나니까. 박사님이야. 여행 관련 박사님. 진짜 많이 배우네요. 그래요. 책 내용에 롤러코스터 인생도 슬펐고 키르기스탄 입국기도 너무 재밌었고 다 재밌는데 하여튼 제가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다가 갔던 여행지. 여행을 사랑하고 여행 속에 빠져 계시는 조 대표님이 얼마나 행복한 분이신가. 또 본인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왜 여행에 빠지느냐 결국 욕심이더라고요.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본격적으로 여행을 막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분들, 특히 가수분들 보면 노래하고 춤추면서 돈 잘 버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필 씨 뭐 하셨어요? 그런 분들 저도 좋아하니까 또 여행만 생각하고 여행만 가면은 신이 나고 모든 걱정도 있고 이러니까 자꾸 더 빠지드는 거 중독성도 강하고 이러니까 자꾸 더 빠지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돈도 조금 벌고 또 다른 분들도 여행으로 안내하자 이래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강연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여행은 항상 3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올 가을에 어디 여행 가겠다 딱 정하면 그때부터 여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뭘 입고 가겠다, 뭘 가서 뭘 먹겠다, 뭐 어떤 사진을 찍겠다, 뭐 생각하고 즐기는 게 다 그것도 여행인 거예요. 두 번째 여행은 정말 공항 출국장 났을 때. 그 여행이 시작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딱 도착할 때 두 번째 여행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것만 여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3번째 여행인데 이 3번째 여행이야말로 뭐 자기 그림자하고 똑같죠. 평생 따라다니면서 평생 울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늘 추억하고 즐기고 다시 감상하고 되돌려 씹고 가고 싶으면 또 가고 싶으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3번째 여행은 정말 돈 안 드는 공짜 여행이면서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되는 게
텔레비를 뭐 세계 테마 기행이나 뭐 걸어서 뭐 이런 종류로 네. 여행 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뭐 프로화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보면 그런 거예요. 집사람이 먼저 불러요. 여기 와봐 이거 지금 나온다. 저기 거기네 이러는 거예요. 뭐그 같이 갔던데. 세계여행 갔다 와서 어지간한 데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내 가슴 속에 있는 행복의 가치로 보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도 우 선생님도 키르기스탄 제가 이 책을 내니까 가보셨으니까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너무 반갑지. 너무 반갑고 여행에 어떤 사랑, 관심 이런 걸 비전을 갖고 이제 여행업을 차리셨잖아요. 네.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또 다른 여행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도 좀 있으면. 예. 제가 차린 회사도 아니죠. 1인 회사인데 뭘 회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일단 그게 회사죠. 허가니까 네,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상호가 길 따라 필 따라입니다. 네. 길은 로드고 필은 제 조용필의 필인데 아니죠. 우리 이름이 좋아요. 그랬는데 뭐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을 했지만은 우선은 키르기스탄 한 나라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화해가지고 네. 뭐 다른 여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나니까 이제 제가 뭐 따로 밖으로 영업도 안 하고 오로지 제가 하고 있는 SNS에서 이제 페이스북 하나만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하나로만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올해 7번의 여행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뭐 여권도 사본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벌써 시작을. 벌써 그러나 저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들 휴가 시즌도 맞춰야 되고 일정도 잡아야 자기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문의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하고 있고 뭐 영업 전략이라 그럴까 이런 건 없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뭐 말로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쑥스러운데 요즘은 만나시는 분들 이제 제가 집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올해로 완전히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4년 동안에 이제 귤하고 한라봉을 재배하고 팔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만 보고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는데 만나고 싶다 이래서 큐즈만 찾아오시고 네. 그래 했는데 의외로 제가 제한테 가지는 신뢰라는 게 제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 여행도 그렇고 저는 그게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즐겁고 고무적이에요. 가장 네. 중요한 게 신뢰예요. 네. 남들이 저를 신용을 해준다는 그 사실은 노원구 분도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6분 정도가 길에 같이 갔다 왔어요. 한 분 소개해 주니까 또 다른 분 소개해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 주소 제가 여권을 받으니까 또 주소를 따라 받으니까 보면 노원구다 그러면 항상 웃으세요 생각하고 고맙죠 이런 사실들이. 예. 저도 이제 이걸 밥벌이화 하려면은 정말 특화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신뢰를 받는 그런 여행 코스를 개발해야만 되겠다. 이래서 굉장히 또 있고 이제 송크로스는 이 키르기스탄에서 제일 멋진 코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정말 저를 유혹시킨 그런 호수였는데 진짜 너무 3,400고지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차로 자동차 3,400코스를 넘어가면은 이제 밑에 보입니다. 발 아래로 그 보이는데 호수 수면이 3,016m입니다. 그 우리나라 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높이죠. 진짜. 그게 한 바퀴 도는데 저는 돌아봤습니다. 자동차로 한 바퀴 도는데 자동차로. 예, 정확히 100km가 나와요. 그 호수가. 이시쿨이 더 크죠? 이시쿨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이시쿨은 송쿨. 제주도 3.5배니까. 근데 송쿨도 진짜 크네요. 100km면. 송쿨이 뭐 작은 호수 같지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코스 한 바퀴 너무 도는데 100km니까.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불만스러운 게 사람 다녀오신 분들은 저도 모니터링을 늘 합니다. 나중에 혹시 불편한 거 없었나 언제라도 이야기 달라 이러면 당장은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불만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떤 거 말하던가요? 그 불만이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문제였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여자분들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저한테 거품을 아유, 부었어요. 그것도 다 재미지. 예, 그걸 즐기셔야 되는데. 그 송크로스 갈 때 그 언덕에서 올 때 눈이 막 쏟아졌잖아요. 예. 그 화장실에 그 눈 맞으면서 화장실 갔다 올 때 명작이 나왔잖아, 사진이. 기가 막힌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이 화장실이 불편하다. 이걸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참 탁 막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곤치려고 마음 먹고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은 뭐예요? 송쿨호수까지 가서 자동차를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꼬불꼬불 험한 길들을 거쳐가 그 좋은 데를 가서 하룻밤만 자고 오는 게 제일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래요. 또 앞에 몇 번은 제가 송크로스 2박을 해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송크로스는 올라가실 때 전부터 하나 못 보면 인공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뭐 인터넷이 터질 리가 만마고 와이파이도 없고 이런 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절부절해요. 계속 나오다는 전화기만 계속 만지고 막 페이스북 안 되는데 그것만 자꾸 눌러보고 이러더라고요. 한 2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전화기를 팽개치고 앉아가 사람들끼리 이제 일행들끼리 눈 맞추고 이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튿날은 하루 종일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산책만 하고 즐기라. 뭐 이렇게 말 타기 좋을 것 거기서 같아. 말 타고 이래 해봤습니다. 말 타고 한번 호수 한 바퀴 도는 거 너무 길구나. 그 유럽인들은 그게 많이 하더라고요. 당나귀 한 마리 빌려가지고 나귀에 이제 짐 다 싣고 자기들 2박 3일, 3박 4일 풀로 돌더라고요. 그 길은 평지끼리 산 위에서는 분지라서. 그렇죠. 예, 그냥 시간. 그래도 100km면 너무 멀어. 예, 그리고 3일 꼬박 끌어야 되는 편인데. 그렇죠. 예, 잠은 어디서 자고 중간에? 비락이죠. 그 민박이 있어요? 유르트가 군데군데 있어요. 아, 군데군데 있어요? 다 아, 그러면 다 가능하네. 예,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유르트도 좋았는데 아쉬웠어 하룻밤은.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는 하루 있을 때가 아니더라.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냥 거기서 유르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하루, 온건히 힐링. 낮에는 구름 구경하고 호수 구경하고 산보 갔다가 오고. 말 타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녁에 석양 보고 나서부터는 밥 먹고 캠프파이어 하고 저녁에 나는 또 가고 싶다. 그렇게 하려고 어떡해. 이제 아주 좋은데요. 예, 시천으로 하얗게 눈꽃 피듯이 에델바이스 깔린 그런 야생화 들판을 거닐어 보는 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저도 이제 좀 망중한도 즐기고 이래 하면서 거기 아침에 물 먹으러 오는 양떼들, 염소들, 거기 있는 소들, 양들도 저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아침에 산책 나가서 아이들 이렇게 풀 뜯어 먹는 거 찍었는데 너무 좋았고 키르기스스탄 사진전을 막 해보고 싶더라니까 제가 예쁜 사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울 수가 없어. 너무 하세요, 많은데. 네. 하여튼 좋았고, 아이고 이 얘기가 끝이 없네. 가만히 있어봐봐. 어디까지 했지? 아 내년에 유라시아 계획. 말씀하신 대로 2026년 5월달에 유라시아를 5개월 코스로 29개 나라를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자동차로 역시 이제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배로 가가지고. 예. 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입고 가서는 방법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는 배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페리호가 있으니까 페리에 차를 싣고 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역동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다녀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막 도로망도 그렇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고 정말 신나게 일하는 민족이 똑똑하고. 없죠. 예. 제가 어릴 때 배운 거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시아가 시작되는 대륙의 시작점인데 저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항상 사람들이 해외 나간다, 해외여행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국외로 간다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왜 대륙에 있는 나라가 밖으로 나갈 때는 해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어릴 때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습니까? 노래를 부르면 항상 우리의 소원 통일 그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뭐 때려잡자 김일성도 통일 때문에 그래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신화보로 슬슬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통일만 꺼내도 통일 이야기만 꺼내도 죄인 되는 기분이에요. 진짜. 왜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좀 이래 안 좋아하는 큰 누님이 대통령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와 저걸 어떻게 알았어? 이랬는데 그랬죠. 그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왜 그 후예들은 그 난리지? 좀뭐 집앞거리 챙긴다고 그런데 뭐 이래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시점에 그 뭐 해외 유명한 투자가들 그분들이 전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투자가 제일 효과적인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통일만 그래요. 되면은. 통일만 되면 그렇죠. 왜 통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모든 게 좀 침체되고 어렵고 추락해가 있는 이 상황에서 통일 문제만 거론되고 뭐 서로 뭐 한 나라가 되자 이런까지는 이제 민감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교류만 시작을 해도 왕복만 된다 하더라도 물자만 오고 가더라도 그쪽 물자가 오겠습니까? 우리 물자가 갑니다. 우리가 북한 도로를 이용해서 대륙가면서 그 도로 이용료만 내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고속도로 우리가 도로비 내듯이 그것만 내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부자가 되겠냐고요. 북한 구역에 철책 쳐놓고 그러고 뭐 지나면 가도록 땅이 안 나고 몬스터로 지나면 가도록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국외로 갈 때 중국을 간다. 중국을 경유해서 뭐 어디 유럽을 간다. 이래 했을 경우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내는 비행기 안에 해외 공항 사용료, 체류료, 연공 통과료 다 들어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비행기 하늘로 가는 비행기도 돈 내는데 왜 땅으로 가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당연히 내야죠. 줄 돈은 주고. 훨씬 싸죠 비행기보다. 그래도. 훨씬 싸죠. 그러다면 모든 물류 비용도 감수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하고 그 효과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뭐 낙후됐다는 북한 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뭐 지금 만약에 그게 작업이 시작됐다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겠습니까?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오늘 말 나온 김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에서 최고 수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거기만 해도 우리 젊은 애들 일자리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생각이 나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질문 하셨구나. 엉뚱하지는 않았죠. 지금 생각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으로 볼 때는. 이웃 사촌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하고 이렇게 적국처럼 대해야 되고 멀리 있는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이렇게 딱 꺼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머. 앞에 나가는 순간부터 터졌습니다. 세상에 웬일이야. 시큰 정말 많이 맞았어. 시큰 맞고는 이 빨갱이 새끼 이러더라고요. 어머머머 저한테. 세상에.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애들이 내보고 이제 널 빨갱이 놀리더라고. 뭐 놀리면 그냥 그대로 저도 싸웠어요. 어쩜 좋아. 아, 그래서 싸우셨구나. 예, 그래서 싸우면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막 싸우고 이런 데가 교무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교무실 가서 그랬어요. 넌 왜 싸웠냐? 그러면 내보고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갱이라고 그래서 싸웠어. 이라는 거. 네가 그랬냐?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빨갱이라 했잖아요. 이랬더니 내가 먼저 질문하는 선생님한테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나는 빨갱이면 얘는 빨갱이 아닙니까? 그러면 배운 내가 빨갱이면 선생님도 빨갱이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해. 아니 무슨 중학생이 그렇게 똑똑했어요? 논리로 틀린 논리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똑똑했다. 이야, 참 대단한 학생이었네. 문제하죠. 진짜 당시 선생님들은 무조건 자기 맘에 안 들면 때렸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야.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셨는데 그게 지금 물론 많이 개선되고 혼치졌겠지만은 왜 이 통일 문제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이렇게 어렵고 할 때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이지고 뭐고 이러는데 모든 게 저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그런 문제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제일 먹고 살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통일이 통일 비용 그거 그렇게 걱정할 일 아니에요. 통일 비용 그 이상이죠. 예, 그 이상이죠. 예. 그건 아니, 비교할 수가 없죠. 경비 지불 안 하고 비용 없이 나온 수익이 있습니까? 없죠. 그 사기에는 그런 게 있죠. 사기꾼들은 그걸 노리지요. 네. 어쨌든 우리 앞으로 좀 노력해 봅시다.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아 진짜 하여튼 너무 답답한 일이 많고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예,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강력하게 가져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오셨고 난관도 많으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헤쳐 오셨는지 예, 그런 그 용기와 지혜 그런 게 이제 궁금해요. 아니 뭐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몸에 이건 그 뭐랄까 그럴까 저는 뭐 쉽게 생각을 해요. 글을 쓸 때도 가급적인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 배우고 뭐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지만은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버티면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예, 지나가면 해결되더라고요. 해결되는데 그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차라리 즐기면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또는 맞아서 아픈데 그걸 지금 아픔을 참는 게 그런 것보다가 결국 뭐 이도 지치잖아라든가 저는 저한테 여행의 계기를 주신 분이 이제 김찬삼 세계 여행기 쓰신 김찬삼 선생님이라 가지고 나도 언젠간 세계 여행을 해야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은 도보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또 세상이 변하고 또 자동차 문화가 뭐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가 나니까 자동차를 해봐야 되겠다. 자동차가 있어야지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간다.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몸에 익혀 있으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이제 그래 되더라고요. 또 그게 그 나름대로 또 장점들이 꽤 많아요. 자동차 얘기라는 게. 제가 아는 분들도 뭐 부부 둘이서 지금 모로코까지 갔다 유럽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코치해 주시겠네요. 코치도 많이 받죠. 저도 많이 받고 또 해주시기도 하고. 항상 기브앤테이크더라고요. 서로 교류도 하고 이래야 돼야 되니까 또 저도 내년 여행을 위해서도 정보도 들어야 되고 지금 그때 아까도 많이 준비는 되시고 계시죠? 뭐 여행에 5개월 동안 5개월짜리 여행이니까 대단한 여행이에요. 실제. 정말 그런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죠. 이번엔 몇 분이에요? 이번엔 저는 딱 20명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시잖아. 면접은 아니고 그렇게 제가 뭐 위에서 면접 보는 게 아니고 저도 면접을 당하는 입장이고 아니 면접 봐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명 단체로 가는 여행인 만큼 그 5개월 동안 가신다 그러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손에 쥔 걸 다 놓고 가셔야 되니까. 작년 추석날 제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가겠다고 26년도 5월달에 가겠다 이러니까 그날부터 페이스북에만 올렸는데 쇠도 하는데 저녁에 잠도 못 잔 정도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메일로도 문자 들어오고 뭐 톡으로 뭐 보자 그러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했는데 결국 내가 112분, 3분 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확정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내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더 검토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여행 가시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5개월 여행이 굉장히 하드하고 그런 여행은 아니에요. 차 타고 뭐 몇 시간, 한두 시간 가다가 또 쉬고 즐기고 또 다시 이동하고 이래.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이동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나도 할만하네. 또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700km, 800km 가야 다음 마을 숙소가 있으니까 그까지 가야지 잠잘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차가 5대 가요? 4명씩? 예정으로는 지금 4대. 4대? 5명씩 타고. 그럼 너무 좁지 않? 그 이제 구인성 차량이에요. 구인성 차량인데 이제 의자 다 띄내고 이제 1인용 의자, 좋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최고 모델로 해가 편하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 차는 어떻게 똑같은 차로? 그렇죠. 똑같은 차, 똑같은 색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이제 시각적으로도 뭐 효과도 있고 또 외국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도 섣불리 건드리질 못해요. 단체 차량들은. 그렇죠. 도둑들도 그러면 5개월 동안 그때 비용이 얼마였죠? 대략 3만 불 지금 예정하고 3만 있습니다. 불? 예. 3만 불이면 3천만 원? 자 지금은 환율이 엉망이 돼가지고 4,300 정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경비.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지금은 시간이에요. 시간. 5개월이라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 5개월이 지금 우리 아들 세대 20대, 30대 5개월하고 우리 5개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임팩이. 우리 5개월이라면 그 사람들 5개월이 아니라 그 사람들 2년하고 맞먹을 그 정도로 소중한 5개월인데 여행을 위해서 온건히 내 하나 믿고 5개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5개월 후에
후회를 하거나 오히려 아쉽거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다녀와서 딱 귀국했을 때 정말 박수 치면서 5개월 반짝반짝 빛났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고 내 소명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코스 올리셨었나요? 예. 코스? 그 코스는 올라있고 혹시나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 그런 꿈에 저절로 이래 더석더석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가수분 말고 조용필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하세요. 한글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전화번호 뭐 공개할 수도 됩니다. 그래서 연락 저한테 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연결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몇 개국가요? 29개 나라를 아까 얘기하셨죠. 28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끝까지 가는 김에 여기는 대륙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포르투갈이죠? 예. 포르투갈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리스본이에 록하고 네. 혹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땅 대륙이 끝나는 곳이라고. 그게 끝나면 시작되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쪽입니다. 부산 쪽이에요. 그까지 간 김에 그 스페인 지브랄타에서 해협을 건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배로 실어 가면 되는데. 배로 차를 네, 싣고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가요? 모로코 한 나라만이라도 모로코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코스로 모로코 내려가서 위에서 뭐 탕헤르 붙어서 저 밑에 카사비앙카로 갔다가 다음에 쭉 돌아서 사하라 사막 갔다 올 생각입니다. 이럴 때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조금 더 젊었을 때 만났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이분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행복했을 텐데. 공감합니다. 그런 때 예. 정말 있어요. 그럴 때 좀 슬퍼지고요. 예. 뭐 지금 이제 물론 건강하고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없어요. 다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건강이 이제 나이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게 같이 가서 또 일행들이 되게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운전은 의무적으로 다 5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 뭐꼭 나는 안 하겠다 이러시면 되고 또 시베리아 나가시면 여성분들은 운전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안 나가고 그래. 너무 세상 좋아서. 그런 운전 처음 해보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속도 뭐 그게 있습니까? 평화롭게 그냥 70km, 80km를 그 넓은 들판을 싹 휘저으면서 뭐 급커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올 집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자작나무 숲 사이를 걸어 달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합류하고 싶다고. 다시? 이도치를 했고 그게 가능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는 거 가고 싶다고 이제 그래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어머. 그래서 뭐 중간에 다른 대원들이 오시면 안 된다 막 거부하더라고요. 아침 회의 시간에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돈 내고 그렇지, 돈을 참가했는데 무슨 냈으니까. 근한동을 못하게 하느냐. 뭐 아침에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나신다 이런 이야기. 그럼 내하고 룸메이트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차도 내 차만 태우겠다 이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셨어요. 아유 세상에. 오셔가지고 남은 거 이제 완주하시고 그랬는데 지난 10월달에 귀국을 했는데 1월달에 아침에 모르는 분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으니까 이제 그분 부인이세요. 돌아가셨다고. 뭔 일이야. 갑자기 심장마비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하러 가면서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 그럼 마지막 소풍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고 이러면서도 내가 참 잘 오시라고 했다 이런 생각 들고 진짜 행복하게. 또 역으로 나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누구도 모르지.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인생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자라고 또 서울에 오셨다가 서귀포로 가셨다가 다시 서울을 찾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주도 귤농장도 하셨고 한라봉 농장도 하셨고 4년 동안 농사 지었습니다. 네, 좀 그런 경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작가님은 어려서부터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이 생각하시는 게 보통을 뛰어넘은 분이었어. 또 나무 공방도 하셨잖아요. 고래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고등어를 많이 만들어갖고 다 나눠주시고 저도 그 고등어 만지면서 잔다.
이 나무 향이 있잖아요. 편백. 편백 향이 그게 만져줘야 향이 나거든. 그리고 한 번씩 이 향이 덜 난다 싶으면 물에 담그세요. 예, 맞아. 물 물에, 뿌려주면, 물 뿌려주면 좋아요, 냄새가 좋아요. 확 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재밌어. 뭐 인생이 그렇지요.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제주도 갈 때만 해도 네. 제주도 갈 때만 해도 정말 신나게 갔습니다. 누구나 로망이지 않습니까? 제주 생활하는 게. 그렇죠. 한 20년 전부터 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12년 정도 전에 제주도 어떻게 우리 땅을 좀 사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집을 살까 이러다가 그 아파트를 딱 전세금이나 사는 금 매매금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샀어야 되는데. 뭐 그거 사서 놔두면 세금 문제도 있고 이래가 그래가 뭐 제주도 가자 갔다 제주도 내려가자 이래가 제주도 마침 바닷가에 좋은 땅도 나오고 이래가 좀 사놨는데 오늘 갔다 와서 한 10년쯤 지나다가 이제 그 땅을 놀리기가 아깝고 제주도 가서 뭐 사야 되겠다 이래서 같이 한 또 누가 투자하겠다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닷가 전망도 좋고 이런 카페 짓고 레스토랑 지어가지고 살자 이렇게 시작을 맛있게. 네. 그걸 딱 시작을 했는데 엉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내보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니는 상고를 나왔고 은행을 다녔고 상대를 나왔으니까 네가 다 알아가지고 경비 집행해라. 이 일은 지가 할게 이랬는데 뭐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썼는 그 내용 내놔라 그래 안 줘요. 결국은 이제 변호사 시켜서 이제 내용 증명으로 경비 집행 내역 받아내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뭐 엉망인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속도 상하고 또 특히 이제 집사람도 내려오라 그랬는데 그 역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시간도 더디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특히 카페를 할 때 제 생각이 세상에 카페는 수천, 수만, 수십만 개가 있는데 남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안에 하나하나 전부 소품들을 전부 내가 만들려고. 하려고 뭐 유튜브 찾아보고 그래서 연습해보고 시작하고 이거 하나하나씩 하면 저기 되더라니까 아픈 것도 있게 되고 그 시간에 참 많이 치유도 됐습니다. 조 대표님 보면 정의로운 분으로 제가 인간 모델로 보시는 몇 분 안 되는 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오늘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내후년 여행에 5개월은 다 못 가고 구간이라도 참가하고 싶다. 구간 참가도 가능해요? 구간 참가도 가능은 하죠. 가능한데 그런 구간 참가를 하려면은 네. 이제 이 참석자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 모인 자리에서 승낙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느 구간에서 누가 들어오고 몇 분이 들어오고 몇 분이 빠지는데 같이 하자.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이제 그분들도 경비를 내야 되니까 그거는 다 우리 복지로 다 쓸 수가 있고 좀 더 나은 여행의 비용에 쓸 수가 있으니까 다 공통적으로 득이 되는 건데 단 제가 제시하는 조건은 그분들도 처음부터 같이 가는 분들처럼 중간에 낀다고 낯설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떠난다고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확약을 받아야 되는. 비용도 차액 주실 거예요? 그렇죠. 비용도 차이가 조금 나지요. 나고 처음에 이제 그 도착하는 공항, 합류하는 공항에 픽업도 해야 되고 떠나시는 분들은 그 공항에 이제 또 모시다 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지난번 여행에서는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죠. 중간에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고. 가신다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한 번은 또 내가 모시다 드린 적이 있어요. 공항에 모시다 드리니까 또 뒷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때는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갈게 이래가 공항에 모시다 주고 따라 붙은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인솔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 뭐 그 집은 있습니다만은 전셋집입니다. 서울에 저는 북서울 주변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네. 놓은 건 아닌데 여기서 그쵸, 강북구. 그쪽만 해도 뭐 아파트 값도 뭐 저택도 아닌 강남보다는 많이 낮고 맞아요. 네. 사람이 뭐 생각이 답답하면 무슨 일이 나겠지 뭐. 가까이 오세요. 아니 근데 이제 우 선생님이 저도 오늘 또 놀랐어요. 여기 돌아보면서 저도 네. 여기 말고도 저 다른 구에도 두 군데 가보고 뭐 방송국도 이렇게 조금 다녀본 편인데 정말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뭐 효용같이 높도록 요래 딱 꾸며놓은 게 이게 오늘 개인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구에서. 구에서 하는 거지만 네네. 이게 바로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지 뭐 딴 이게 겁니까? 탄생하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겠죠. 뭐 이런. 운행정도 잘 하시고 보니까 뭐 노원 공동체 라디오도 아니 시설도 시설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운영 어떻게 하나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주 오늘 참 고맙고 못하면 부럽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초대 손님으로 존경하는 분이 와 주셔서 저는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크로징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모든 면에서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을 실천하는 삶의 주인을 오늘 모셨는데요. 짧은 시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